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잔인하고 참담했던 4월의 그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분의 실종자들과 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인양을 약속했는데요. 안전한 인양을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 또 유병헌 일가에 대한 수사, 이 성과가 없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대한민국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말씀드렸는데요. 세월호 참사 1주년, 대한민국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도 글 남길 수 있으니까 의견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또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4월 16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깜짝 놀란 속보인데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원래 해외 순방을 떠나기로 돼 있었던 이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네. 대통령과 배석자도 없이 독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네, 예상치 못한 해동이었죠.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배석자 없이 40분간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거취 등과 관련 중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달 말께 이 총리 사태를 포함해서 성완종 사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회동에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긴급 회동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회동이었다. 갔다 와서 결정할 거면 그냥 가지 뭐하러 단독 회담을 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고요. 네, 그렇군요. 다른 네티즌은 나라가 어수선할 때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 당대표를 불러서 단돌이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비판 의견만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오늘 궁금했던 뉴스였는데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또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성완종 의원과는 만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만남 사실을 부인했었죠. 네. 그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독대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네. 이 총리의 거짓말 논란 또 나오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 번 거짓말로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나오게 생겼는데요.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이완구 총리를 수행한 운전기사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4일 이 총리와 고 성전 회장이 충남 부여 선거 사무실에서 독대를 했었다. 이렇게 네. 증언을 했습니다. 성전 회장이 사무실을 잠깐 방문하고 독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A씨는 그럴 수가 없다.
현역 의원들은 다 독대를 했다고 일축했습니다. A씨는 이 총리가 4.24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로도 서울로 상경해 수행 운전을 계속했는데요. 그해 5월에도 이 총리와 성 회장이 여의도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네. 또 다른 증언도 했습니다. A씨는 5월 중하순쯤에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식당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총리 측 사람의 이번 증언으로 성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이 총리의 해명이 더욱 공색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네. 네티즌들은 기막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껏 운전기사들의 증언 때문에 구속된 의원 여러 명 있었다. 기사들은 늘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은 목숨 건다고 했는데 그러게 목숨은 함부로 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네, 이게 성전 회장 운전기사가 아니고 이완구 총리의 총리였습니다. 운전기사라는 게 참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완구 총리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을 때 비서실장이 된 다음 성완종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던 김 실장이었는데요. 기존 해명을 뒤집고 비서실장 재임 기간 중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요. 네, 본인의 착각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네. 2013년 11월 16일 날 만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당시 만찬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난 지 일주일 뒤로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는 11월 6일과 워크아웃 개시 전인 9월 4일 5일에도 성 전 회장이 김 전 실장을 만난 것으로 기재되어 네.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착각을 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1월 6일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며 만남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9월 초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다. 애매하네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 전 실장은 11월 6일은 혼자 만난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만났던 것으로 개인적인 부탁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금품수수 의혹은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네티즌들은 김 전 실장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무조건 부인했다가 하나의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착각이다. 혹은 오래돼서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겠지만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증거나 증언이 나올지 모른다며 김 전 실장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초기에 워낙 강경하게 부인을 하셨었기 그렇죠.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팽목항을 전격 방문해서 네. 희생자를 추모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저번에 그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어떤 게 가장 진정성 있게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보일지 네. 청와대가 아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진정성 있는 위로의 방법을 팽목항을 방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 같습니다. 팽목항을 11개월 만에 방문한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다.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인양을 강조함으로써 세월호 인양 문제는 인양하는 것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네.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팽목항을 방문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가졌고 이후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편 합동 분향소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등은 시행령에 관한 유가족들의 항의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은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세월호 1주기 당일에 외국 나가는 일정을 잡아놓고 어떻게 진정성을 이야기하냐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바쁜 일정 속에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소문 들었어? 동탄 이 신도시 최초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온대. 아, 탁월한 입지에 혁신적 평면을 적용한 금강 펜테리움 말이죠. 저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요. 동탄 이신도시에 부는 새바람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 4월 오픈.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 세월호 참사 1주년 대한민국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세요. 자,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참사 1주년, 대한민국에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자, 보내주신 의견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0923님,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더 많은 부패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6시 32분 되고 있는데요. 퇴근길 시작됐겠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서울 시내도 추모 행사들이 곳곳에 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는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인데요. 현재 45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광장 쪽으로 하위 한계차를 막고 이동할 계획이고요. 이어서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추모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때문에 주변도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세종대로나 소곡로, 무교로 등을 이용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국회의사당 뒷길 그리고 한강 둔치 하부도로가 통제되니까요.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여야르 나들목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부터 4.29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완종 게이트 파문에 초반과 선거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이곳으로 총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여당의 오랜 텃밭인 인천 서구, 강화군의 분위기는 어떤지 여야 후보 차례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안 후보님.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데요. 네. 또 하필 이제 4월 16일입니다. 오늘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사실 세월호 일주기로서 조용히 선거를 치르고 이런 율동이나 이런 건 안 했는데요. 네. 아침에 출근 인사하고 그다음에 구청, 교육청 방문해서 공식으로 이제 공무원들하고도 인사를 했고 네. 마침 요식업 협회 행사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만 갔더니 아이고 안상수가 대학의 음식점도 잘 된다고 그렇게 네. 환영을 했고
육상면 쭉 전체를 한번 다녀봤는데요. 네.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이 여당 김무성 대표가 성완종 게이트 사건 이번 재보선의 악재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게이트 때문에 지금 워낙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 들으신 얘기는 없으세요?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그 여권이 좀 잘 단결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아이고 뭐 정치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도 네.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이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극복하시는 것도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이 과제실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이병기 현재 비서실장 또 이완구 현 국무총리 어찌 보면 좀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다 거론이 돼서요. 특별히 뭐 좀 안 후보님 선거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글쎄 뭐 친박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런 뭐 어디 가입한 일도 없고 네. 그냥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네. 시민만 바라보고 선거 내지 그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제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네. 저는 뭐 지금도 강화와 검단의 발전론, 네. 과연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네.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원칙의 분위기가 그럴 땐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잠잠해진다면 네. 저희들의 소구점,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수렴될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중앙 정치에서의 게이트와 상관없이 안 후보님의 길을 가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 안 후보님께서는 인천시장을 거치셨고요. 네. 또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이런 네네. 경우가 이제 이례적인데요. 그 어떤 결심의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그렇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일단 저는 그 인천에 대한 그 사랑이랄까 열정이 누구 못지않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거에 제가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인천 대교를 비롯한 제2호선 지하철을 건설하는 등 인천의 기본 인프라를 깔았는데 사실 검단과 강화의 경우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제가 2004년에 지정을 받아서 쭉 보상까지 완료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만 제 후임 시장이 이거를 중지시켰고 또 강화의 아주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영종도와 강화를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도 후임 시장이 중지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이것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중앙당에서 공천을 해줌으로 해서 이것도 운명이고 팔자로구나. 인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개발과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팔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천명으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1000명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시절에 다 못 이루신 미완의 과제들을 이번에 한번 밀어붙여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공약에 주로 인프라 개발 이야기가 많아서 보니까 이제 이 김무성 당대표는 이번에 4곳 재보선 지역구에 예산폭탄 지원을 약속한다. 이렇게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인천도 예외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재원 마련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강화와 영종을 잇는 다리, 이거 예산 확보 약속 받으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한 푼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민자 형식인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인천 대교를 건설했을 때는 일단 그 통행료를 담보로 MRG 방식이긴 합니다만 민자가 투입이 됐고 이제 그 통행료 미달되는 부분도 그렇게 지금 많지 않아서 성공적인 민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또 달라서 강화 검단의 경우 강화와 영종도를 잇는 경우는 이게 한 7천억에서 8천억 사이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 강화 남단의 화도 지역에 한 4, 500만 평 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레저 컴플렉스 또 바이오 산업단지 이와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과 아니면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5천만 명 이상의 그 관광객들이 강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수도권에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인데 그 개발이익 그것을 건설하면서 나오는 개발이익 다리를 놓게 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그 프로젝트를 건설하면 당연히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제가 상당한 전문가 중에 하나고 네. 또 마침 지금 유 시장도 그거를 공약을 한 만큼 같이 이렇게 하면은 국가 재정 투입 없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엔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건설 경기도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네.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게 정부의 예산 재원이 아니고 민자 방식으로 간다. 이 방식에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신 거네요. 그럼 물론이죠. 네. 이거는 5년 전에 제가 시작을 한 건데, 네. 이걸 후임 시장이 그때 이제 포스코 건설하고 그때는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거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중지하는 바람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것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투입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은 필요 없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일이고요. 네. 다만 이제 강화가 지금 비가 안 오면 가뭄 현상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김포 쪽에 있는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강화 저수지에 담수를 해놓고 이것을 농번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대표께서 아주 특별히 공약을 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에 조금 민감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쪽입니다. 거기서 낸 논평이 안 후보는 강화군민과의 약속을 거의 지킨 적이 없다. 또 인천시장 일대 영종 강화 연결도로 공사에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 강화도에 노인마을 건립을 약속했는데 무산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야당 분들은 무슨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이 비전문가들이 강화하고 영종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국가 예산이 투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고요. 제가 8년 동안에 강화에 충분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안 되고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일상 공설운동장, 강화 문화체육센터, 강화 소도업 사업, 농업기술센터, 회주도로의 상당한 연장 등 당연히 할 만한 일은 했죠. 예산이 제가 시작할 때 2조 6천억에서 2002년에 2조 6천억에서 2010년에 8조까지 갔습니다. 성장이 됐죠. 그런데 강화에 그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아무렇게나 말해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노인마을 같은 건 아마 혹시 미래에 하려고 그랬다가 제가 10년에 그만두니까 안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후보님 이 해명 여기까지 잘 듣겠고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연결해서 저희 유세전 진행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와 말씀 나눕니다.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 후보님.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었는데요. 분위기 어떠셨어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적인 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아마 시민들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반겨주고 특히 이제 강화 주민들은 강화에 대해서 아무 연고도 없고 또 기여한 바도 없는 분을 아마 여당이 공천한 데 대해서 매우 실망이 큰 것을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그동안 여당 표반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번씩 떨어지고도 12년간 꾸준히 지역을 누빈
신동을 이번에 한번 밀어주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뭐 지역 정선 아니고 중앙 매체에서 보면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을 지내서 네. 얼굴이 꽤 알려져 있는 이제 인물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신 후보님은 인지도가 낮지 않나 하는 이제 생각도 많이 피력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중앙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의 인지도는 오히려 제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숱하게 사람들과 만나고 네. 또 스킨십을 나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를 더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인지도보다는 평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성시장은 뭐 인지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시장 8년 하는 동안 인천시를 재정 파탄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시장 선거에서 그렇게 또 인식되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반면에 저는 어쨌든 검단에서 25년간 생활 터전으로 또 살아왔고 네. 또 12년간 뭐 아이들 키우면서 강화에서 3번씩 떨어지고도 꾸준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네. 저의 진정성을 좀 인정해 주시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비슷한 말씀을 여당 안 후보한테 여쭤봤더니 야당이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유세에서 어쨌든 이제 상호간에 지금 뭐 파이팅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 성완종 게이트 이게 전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당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제 걱정이 많을 텐데 네. 현장에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유권자들의 반응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부패 스캔들까지 생긴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관련된 실세들은 뭐 사실 무근이다고 이렇게 변명에 급급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뭐 성완종 게이트에 기대서 선거를 치를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노력과 또 진정성으로 이렇게 승부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 후보께서는 이제 강화의 아들 이런 고를 제가 봤는데요. 강화도 토박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 고향은 이제 경남 하동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처가가 검단이고요. 네. 검단에서 25년 전에 직가원을 개업하면서 거기 정착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강화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13년 전에 네. 거기에 이주를 해서 저희 아이들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시키고 네. 또 거기서 강화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이제 뭐 시장이고 들녘이고 저를 뭐 다 만나는 분들마다 다 저를 또 아들로 이렇게 받아주고 네. 계십니다. 예. 아니 요즘은 사위가 더 유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본가보다는 처가 쪽에 더 아무래도 정착을 하게 되는 이 경우로 살아왔는데 이게 재밌는 것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재인 당대표께서도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처가가 강화다, 강화의 사위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김정숙 여사가 연일 유세 지원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좀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말도 반납하시고 이렇게 제 선거에 띄워주셔서 우선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김성숙 여사 그리고 또 인재근 의원이 강화 교동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이 또 제가 또 이렇게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벼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승리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네. 또 오랜 기간 이 강화 검단 신도시 이제 생활하신 만큼 이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기가 아시다시피 1년밖에 안 됩니다. 그 어떤 공약들을 발표하셨습니까? 네, 우선 강화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농업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낮으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이게 앞으로는 30년 전에 그 강화 인구가 13만 년인데 지금 6만 7천이거든요. 네, 아이고 반 아래로 떨어졌네요. 30년 전 후에는 아마 이게 그 강화군 자체 존립이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개편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공항과 항만으로 연결되는 저는 강화 영종 연륙교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또 신성장 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단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검단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이축 그리고 인천시의 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 주변에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를 2016년에 종료시키고 그다음에 검단을 친환경적인 그런 교육 문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는 또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네. 어린이 친화 도시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검단 신도시에는 젊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교통난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도시철도 1호선 김포 검단 연장 추진해서 검단에서 서울이나 강남까지 30분에서 40분 내에 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서구의 구도가 참 재밌는 게요. 말씀하신 대로 검단 신도시는 이제 인구 구조가 좀 젊은 편인데 네. 또 강화을은 이제 북한과 접경 지역이면서 보수적인 고령층이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 좀 보수층의 표심을 움직일 전략도 따로 준비하셨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강화 지역은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뭐 안보의 중요성을 저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또 주민들도 그런 안보의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또 강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보 태세와 동시에 또 남북이 평화적 관계로 잘 관리가 돼야 네. 이게 투자가 됩니다. 네. 예컨대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그런 일이 터지면 바로 땅값 떨어지고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현 정부 들어와서 통일 대박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동에 남북 하에 평화의 교두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설 면에서 그리고 네. 평화공단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또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여기 한 가지 더 궁금하게 한 게 있는데요, 후보님. 네. 그 야권 후보로는 또 정의당의 박종현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좀 이제 미묘한 구도가 야권이 선거연대를 하지 않잖아요. 네. 중앙당 양승조 사무총장 인터뷰했더니 당 차원의 선거연대는 없다. 후보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정의당 박 후보와의 막판 선거연대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네, 선거연대가 없다고 중앙당에서 이미 밝힌 만큼 저 역시 지역 차원의 개별적 연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그 중앙당 차원의 연대는 안 했는데 인천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에서는 연대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 지역 주민 유권자 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저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연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선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소영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네, 세월호 참사 1주년 대한민국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드렸는데요. 123님, 1년이 지났는데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